미국 국방부 최고 엘리트 연봉 15만 달러 F-22 전투기 조종사 앨리슨 블레이크.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앨리슨, 넌 미쳤어. 그런데 정말 미친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비행기 사고. 엔진이 고장난 F-22, 그리고 바로 아래 체육 수업 중인 초등학생들. 이때 한국 군인이 제안한 위험천만한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 병원 침대에서 받은 단 한 장의 사진. 불고기와 비빔밥이 담긴 평범한 밥상 사진이었는데 왜 3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사진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5년 군생활, 대령 진급, 평생연금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반대했는데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서울대 어학당에서 혼자 있는 30대 외국인. 시장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따가운 시선들. 하지만 김장철 충청도 시골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넌 우리 딸 같다. 할머니의 한마디에 그녀가 오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강호 대위가 반지 대신 건넨 그것의 정체는? 미국 하늘을 버리고 한국 땅을 선택한 한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블레이크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미국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늘을 나는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말이죠.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5살, 미국 공군에서 F-22 전투기를 모는 여성 조종사였어요. 연봉 15만 달러의 국방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차세대 여성 장성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블레이크 소령 한미 합동훈련에 파견 갑니다. 한국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3개월간 오산기지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 않았어요. 아시아 파견이라는 게 승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동료들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앨리슨, 넌 미쳤어.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해? 거기서 3개월 썩으면 승진 기회 다 놓쳐. 아시아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원했습니다. 10년 넘게 똑같은 하늘만 날아다녔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 군 생활이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죠. 김치 냄새인지 마늘 냄새인지.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미군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한국 좋아요. 김치, 불고기 맛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예언이 될 줄은. 오산기지에서 저를 맞이한 건 강호 대위였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얼굴, 그런데 첫인상이 참 차가워 보였어요. 앨리슨 블레이크 소령님이시죠? 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훈련 스케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군 파견 담당이 제 업무거든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벽이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도 외국인 파견받기 싫어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호 대위는 제가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서 앉았어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치가 너무 매우면 물 더 가져다 드릴게요. 외국인들은 처음엔 힘들어하거든요. 말은 무뚝뚝했지만 행동은 따뜻했어요.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련 2주차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F-22로 고고도 비행훈련 중이었어요.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르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진동이 시작됐어요. 강호 대위, 엔진 체크 부탁드립니다. 블레이크 소령, 오일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엔진 온도도 위험 수준이에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F-22 한 대가 1억 5천만 달러인데 추락하면 제 군생활은 끝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매뉴얼대로 가장 가까운 활주로에 비상 착륙해야 했습니다. 조종사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강호 대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소령님 잠깐만요. 아래 보이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정말 급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쩔 수 없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가 천마초등학교입니다. 3교시 체육시간이라 아이들이 운동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운동장에 빨간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개미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2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비상 착륙하시면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어요. 엔진 파편이나 연료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안전보다 조종사와 장비 안전이 절대 우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연료가 부족한데요. 3km 북쪽에 빈 들판이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땅이에요. 연료가 부족하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호 대위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들판은 활주로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발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판단이었죠. 알겠습니다. 들판으로 가겠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결국 울퉁불퉁한 들판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착륙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F-22는 크게 손상됐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10년 넘게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판단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규정대로 매뉴얼대로만 살았는데 사람보다 장비가 우선이었고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이었거든요. 강호 대위는 다음날 아침 제게 말했어요.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강호 대위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사고 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강호 대위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위험하더라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요? 저희는 늘 이래요.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어요. 아니, 작은 게 아니었죠.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3개월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 출근하고 훈련하고 집에 와서 혼자 맥주 마시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시 혼자였어요.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 데워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 중에 착륙할 때 다리를 삐끗했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입원해야 했죠. 병원은 정말 외로웠어요. 문병 오는 사람도 없고 간호사들도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강호 대위였습니다. 시차를 계산해보니 한국은 새벽 4시였어요. 소령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지금 아침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사진이 하나 왔어요. 불고기와 비빔밥이 담긴 밥상 사진이었습니다. 김치, 미역국,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 상이었어요. 오늘 어머니가 해주신 아침입니다. 소령님도 함께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 음식만 드시니까 속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펑펑 울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바쁘셨고 군대에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 했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를 생각하며 밥상 사진을 보내주다니.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진짜 삶이 아니었구나. 이틀 후 또 메시지가 왔어요. 소령님 부상은 괜찮으세요? 한국에 계실 때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레시피를 적어주셨어요. 레시피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힌 손글씨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1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상관들은 깜짝 놀랐어요. 블레이크 소령 갑자기 왜? 승진 심사가 내년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 때문인가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알고 싶어요. 2024년 3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앨리슨 블레이크 개인으로.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대 어학당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블레이크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나이는 35살입니다. 반 학생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2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 30대 중반 미군 출신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옆자리 일본 학생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늙었어? 미군 아닌가? 군인 같이 생겼잖아. 그 말들이 다 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앨리슨 씨,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요. 그 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세요? 따뜻해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걱정해줘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학생 조교가 말을 걸었어요. 앨리슨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오산기지에서 3개월 있었어요. 아, 군인이셨구나. 그럼 한국 군인들이랑 친해지셨겠네요. 네, 강우라는 대위랑 친해졌어요. 그렇게 연결고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강우 대위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전통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강우 대위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앨리슨 씨, 미국 생활이 좋을 텐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아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한국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향이라는 게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 편한 곳 아닐까요?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한국말 참 잘해요. 우리가 가르쳐줬나? 강우 대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앨리슨 씨가 원래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도 고마우네. 우리 아들 돌봐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강우 대위가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 밥상에 앉았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느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강우 대위 친구 모임에 갔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앨리슨 누나 좋은 사람 같긴 한데 좀 강해 보이지 않아? 미군 출신이니까 그렇겠지.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하셨어요. 어머, 미국 사람이 여기서 왜 이래? 한국 생활 배우고 싶어서요. 한 달 후에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앨리슨,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챙겨.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분은 119에 신고하고 다른 분은 할머니를 받쳐드리고 또 다른 분은 물을 사러 뛰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구나. 강우 대위가 그날 저녁 말했어요. 앨리슨 씨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기대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강하다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거라고 누가 그랬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강우 대위요. 11월이 되자 강우 대위 어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앨리슨, 우리 충청도 외갓집에 김장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김장이요? 응, 겨울김치 담그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면 꼭 해봐야 할 일이지. 저도 한국 사람인가요? 마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지. 안 그래? 외갓집은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버스로 2시간 반을 가야 하는 곳이었죠.
도착하니까 벌써 아주머니들이 10명도 넘게 모여 계셨어요. 어머, 미국에서 온 앨리슨이구나. 어머나, 생각보다 한국말 잘하네. 이쁘기도 해라. 우리 강호가 복 터졌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만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거든요. 게다가 김장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고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앨리스나, 김장이라는 게 말이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미리 담가 놓는 거야. 겨울에 배추가 없어요? 옛날에는 없었지. 그래서 김장철에 1년치를 다 담갔어. 지금은 사계절 배추가 있지만 그래도 김장은 해야 해. 전통이니까. 배추 다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서툴렀거든요. 앨리슨, 이렇게 해야 해.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터져.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 안 해봤지? 처음에는 다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 혼자 안 해. 항상 같이 하는 거야. 오전 내내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에 마당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막 지은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정말 소박하지만 맛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넌 정말 우리 딸 같다. 네. 응, 딸 같아.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우리 애들은 김장한다고 하면 다 도망가는데 앨리슨이는 참 착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35년 살면서 누군가한테 딸 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울어, 우리 딸?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아주머니들이 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얘 참 순하네.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순해? 앨리슨이 특별한 거지 뭐.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갔어요.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손이 매워서 계속 따가웠거든요. 앨리슨, 장갑 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돼. 외국인 손은 여려서 금방 트죠. 아주머니가 강제로 장갑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강호 대위한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왜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앨리슨 씨한테는 원래 가족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은 혈연이고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3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에요. 강호 대위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미국 부모들은 그런 표현 잘 안 해요. 특히 군인 가정은 더 그래요. 그럼 외로우셨겠네요. 외로운 줄도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12월 어느 날 미공군 본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블레이크 소령 휴직 기간이 곧 끝납니다.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강호 대위한테 말했어요. 복귀 요청이 왔어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준다고 하네요. 좋은 기회네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미쳤니? 15년 군 생활을 뭘로 보고. 며칠 후 강호 대위가 저를 서울 외곽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사둔 땅이에요. 나중에 집 지으려고. 앨리슨 씨,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집을 지어요. 같이. 그러면서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은 열쇠였어요. 이게 뭐예요? 집 열쇠요. 아직 집도 없는데요? 지을 거니까요. 미래의 우리 집 열쇠예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반지가 아니라 집 열쇠라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전역하면 안 돼요? 무서워요. 모든 걸 버리는 게. 앨리슨 씨는 아무것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미공군 본부에 전역 신청서를 냈어요. 상관이 전화했어요. 미쳤습니까?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요? 네,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홀가분했어요. 지금은 2025년 6월입니다. 저는 한미항공우주협력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호가 해준 불고기로 아침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께서 담가주신 김치로 저녁을 먹고요.
강우와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서울 외곽 그 언덕에 작은 집도 지었고요. 어제 대학 동기가 화상통화로 연락했어요. 앨리슨, 후회 안 해? 미군 대령까지 진급할 수 있었잖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후회요? 전혀요. 15년 경력을 다 버렸잖아.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찾았어요. 뭐요? 가족을요. 진짜 가족. 작년 김장철에 다시 충청도에 갔을 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넌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다. 할머니,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야, 마음이 한국 사람이야. 그럼 된 거지. 지난달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블레이크 씨, 한미 방산 협력 프로젝트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의 F-22 경험이 꼭 필요해요. 결국 제가 포기했던 그 프로젝트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강우가 말했어요. 운명인가 봐요. 뭐가요? 앨리슨 씨가 한국에 온 것도 전역한 것도 결국 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여보,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뭐 해드릴까? 김치찌개 어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해요. F-22 전투기 조종사에서 한국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참 긴 여행이었어요. 연봉 15만 달러를 포기하고 15년 경력을 버리고 평생 연금을 포기했죠.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라는 걸. F-22보다 더 높이 날게 해준 건 바로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